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액자가 있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소스 파일에서 2번, 3번, 4번 선택하셔서 포토샵 쪽으로 끌고 오시고요. 이렇게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2번 문제 2번과 3번과 4번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2번과 3번과 4번이 열렸고요. 자, 그 다음 새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 만들기 하셔서 폭은 400, 높이는 500,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에 8비트, 배경색은 흰색으로 새 창을 하나 열겠습니다. 이 답안 파일이죠.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림 보시면 하트가 있는 파란 배경이 있네요. 어떤 그림이죠? 이 그림이네요. 예, 이 그림을 끌고 옵니다. 이동 도구 선택하셔서 위치 이동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크기 조정을 하실 때 이렇게 크기 조정하실 때 한쪽 변에서만 딱 맞추시면 돼요. 지금 얘는 높이가 똑같네요. 높이를 똑같으면 그냥 높이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만 가운데 두시면 되고, 배경을 먼저 액자부터 먼저 만들고 다른 거 작업합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고, 가져다 놓으셨어요? 한 개 더 복제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레이어 복제하세요. 복제. 왜냐하면 바깥쪽 이미지 될 거랑 안쪽 이미지 될 거랑 두 개를 만들어야 돼서 한 개 복제하시고, 복제한 이미지에 대해서 필터 효과를 주겠습니다. 필터에 일단은 필터 갤러리 가보시고요. 목록에서 먼저 찾아봅니다. 목록에서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보세요. 모자이크 타일 찾으셨나요? 목록에서 모자이크 타일, 문제에 나오는 그 필터 효과 모자이크 타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필터 효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개 복제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절대 위치 이동이나 크기 변형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빵꾸를 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순서가 지금부터 순서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문제에 보시면은 요 사각형 주변이 모서리가 둥글어요. 각이 안 지고 모서리가 둥글죠. 모서리 둥글게 해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포토샵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시고 반경은 10 정도 주겠습니다. 반경은 10픽셀 정도 주시고, 반경은 10픽셀 정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한번 그려보죠. 반경은 10픽셀 정도 주신 다음에 한 개를 가운데다가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시고 나서 순서 잘 보세요. 엔터 한번 치시고, 컨트롤 엔터 칠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두 번 쳐보십시오. 선택 영역 바뀌나요? 선택 영역 바뀌었어요? 선택 영역 바뀌었으면 딜리트 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엔터 치시가지고 선택 영역 나왔으면, 자, 딜리트 키 눌렀을 때 경고창 뜨면은 엔터 두 번 치시면 되고,
딜리트 키 눌러 보십시오. 딜리트 키 누르시면 도형 레이어가 사라져요. 지워진다고요. 선택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한번 다시 또 딜리트 키 또 누릅니다. 딜리트 키 그러니까 두 번 누르는 거죠. 컨트롤 엔터 치고 엔터 치신 다음에 딜리트 키 두 번 눌러주시면 빵꾸가 났고 선택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남아있는 상태에서 편집 메뉴에서 획 들어가셔서 폭은 5픽셀 밑에 색상 선택하셔가지고 색상 코드가 99cc33이네요. 99cc33 적어주시고 그 다음 위치는 안쪽 테두리라 했으니까 안쪽을 선택해 줍니다. 안쪽 테두리니까 안쪽 선택하시고 그래서 5픽셀의 굵기랑 색상 지정하시고 색상 99cc33 지정했고요. 안쪽 테두리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 안쪽에 선이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요. 됐나요? 그러신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주래요. 레이어 스타일 가볼까요? 선택되어 있는데 아직 안 풀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효과 주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끝. 그리고 선택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실 일은 3번 그림에 대해서 녹색 계열 보정하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효과를 주래요. 자, 이 그림처럼 녹색 계열 보정하라는데 3번 그림을 일단 먼저 봐야죠. 자, 3번 그림 열어보시면 풍선이 하나 있는데 노란색 부분에 녹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공부터 먼저 선택을 해볼까요? 공은 뭐 동그라미로 선택 도구를 가지시고 동그라미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원형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셔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답안 파일에 오셔서 붙여넣기 하시고 자동 선택도구 안 쓴 이유는 오른쪽 영역에 흰색이 있어서 자동 써버리면 같이 포함이 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뺐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에 녹색 부분을 지정하라 했으면 이 부분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색상 위주는 자동 선택 도구가 좋죠. 자동 선택 도구로 자, 추가 영역을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노란색 부분 영역만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녹색 계열로 색조 변경하는 것은 이미지 조정에 색조 채도를 통해서 색조 부분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변할 때 녹색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밝기도 약간 어둡게 주시면 더 진한 녹색으로 바뀝니다. 그러신 다음 확인 누르시고 선택 해제 컨트롤 D를 누르시거나 선택 메뉴에서 선택 해제 하시고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하십시오. 크기 조정 크기 조정하셔가지고 위치해 놓으시고요. 물론 이때도 안내선 그려서 작업하시면 정확한 위치에 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 효과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 선택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그림에 보도록 하죠. 4번 그림은 강아지가 있네요. 강아지 이미지만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림자 효과를 주래요. 자, 그러면 강아지 이미지 색상이 섞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선택 도구가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강아지 부분을 선택을 먼저 하세요. 자, 이렇게 강아지와 공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강아지와 공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복사하신 다음에 예쁘게 선택 안 돼도 돼요. 밑에 어차피 안 보이니까 밑에 부분은 그렇게 예쁘게 선택 안 돼도 돼요. 발 부분 좀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죠. 어차피 이미지에서 가려지거든요. 자, 가지고 오셔서 컨트롤 T 누르시고 크기 조정하시고 밑에 부분 위치 맞춰 주시고, 자,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크기 조정과 위치 맞춰 주신 다음에 그림자 효과 주시고요. 강아지는 액자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주게 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액자 뒤쪽으로 강아지를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밑에 쪽에 너무 정확하게 선택 안 하셔도 되고 보이는 쪽만 깨끗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끝났고 이제 글씨 적어야 돼요. 글씨를 적으실 때 글씨는 항상 제일 위에다 적으십시오. 위쪽 레이어 선택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문자 도구 선택하셔서 빈 곳에 가서 클릭하신 후에 글을 적습니다. 반려견과 적으시고 엔터 치시고 즐거운 오후를 오타 생기면 안 되고요. 글자 크기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글씨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글씨 적으시고 이동 도구 선택, 그리고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단락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 선택하시고 왼쪽 정렬되어 있거나 하실 때는 가운데 정렬 선택하시고 문자 패널에서 바탕체도 있고 바탕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바탕도 있고 바탕체도 있는데 두 개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바탕은 바탕 선택하셔야 돼요. 바탕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30포인트 30 적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색상 있네요. 색상은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수치값을 지정된 333366 적으시고 확인.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선 선택하시고 선의 크기는 2픽셀, 아래쪽 방향키 한번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 누르시면 1픽셀씩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3픽셀이 되어 있으면 아래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2픽셀이 되었죠. 바깥쪽으로 줍니다. 항상 바깥쪽으로 주시고 밑에 색상 선택하셔가지고 흰색 FFF 주시고 확인, 얘도 확인 줘서 글씨를 흰색 테두리 있는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지시사항 끝이고요. 그 다음 출력 형태를 보시면 글자가 기울어져 있네요. 위로 뭔가 슉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글씨의 변형입니다. 잘 보세요. 변형은 무조건 뭐다? 컨트롤 T. 변형 주시려면 무조건 컨트롤 T 누르시고 위에 보시면 뒤틀기 모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틀기 모드. 컨트롤 T 누르시고 나면
끄트머리, 요 옵션바 끄트머리 가시면 뒤틀기 모드라는 것이 있어요. 클릭하신 후에 여기에 뒤틀기 모드 옵션에서 위로 쭉 올라가 있는 상승이라고 있어요. 상승 선택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변했죠. 변하시고 나면 엔터 2번. 위치는 글자 끌어다가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실 때 다시 보시지만 웹용 저장 먼저 합니다. 웹용 저장 하셔서 JPG에 저장을 하실 때 수험번호와 이름이라 적는데 1번 저장했잖아요. 무조건 한 개 저장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왜? 수험번호 이름 똑같으니까. 기존에 저장했던 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름하고 다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뒤에 문제번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적었던 파일을 클릭하셔서 나타내시고 뒤에 문제번호만 1번에서 2번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저장하시면 돼요. 원본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저장하실 때도 이미지 크기를 10분의 1로 줄이시고 파일에서 저장 누르시게 되면 또 역시나 앞에서 1번 저장했던 파일명 있죠. 제목 없음이라고 나와지지만 1번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험번호 이름 적혀져 있고 뒤에 문제번호 있는 파일을 수험번호 뒤에 이름 뒤에 번호만 문제번호만 2번으로 바꾸시고 확인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2번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원본에서 선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